자, 꼭지점 특강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계속 이렇게 중요 부분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서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어디로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경찰 통제를 해볼 텐데 이 부분들 여러 가지 학생들 공부하시는 분 보면 또 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대체적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학습하는 내용이나 질문을 보면 이 부분을 무조건 외우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준만 명확하게 설정돼 있으면 전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이 꼭지점 특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를 해야 된다. 물론 암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암기를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경찰 통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두문자가 이 부분에 있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두문자가 필요 없다고요. 그 두문자 없이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나눌 때 보통 분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라는 게 나오고요.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내적, 내부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외적,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민이 등장하면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들 있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보는 거. 민주적 통제에 들어가는 거죠. 사법적 통제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사전 통제 따로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일하기 전에 하는 거. 사후 통제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 됐죠? 뭐 입법, 예고제, 예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사전 통제죠. 그 다음 대내적 통제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대외적 통제는 경찰이 아닌 쪽에서 하는 거죠.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국가배상제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국가배상은 법원에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사법적 통제. 일이 끝나고 나야, 처분이 끝나고 나야 그것의 위법성을 다루는 거니까 사후 통제. 그 다음 법원은 경찰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대외적 통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해봅시다. 국민감사 청구제도. 국민이 경찰 너네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국민이 관여하는 거니까 민주적 통제. 감사니까 일을 하고 난 뒤에 잘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니까 사후적 통제. 그리고 국민은 경찰이 아니다. 그죠? 대외적 통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국회의 예산 편성 심의권이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편성권.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면 민주적 통제. 그리고 거기서 표결로 결정하잖아. 그죠? 그 다음 예산 편성, 예산을 만드는 건 그 전해에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사전 통제. 국회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대외적 통제가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기준만 정확하게 보고 있으시면 경찰 통제에 관해서 자주 나오는 분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경찰의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구분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 중에 사전 통제와 내부 통제 한번 구별해 봅시다. 첫 번째, 행정절차법에는 청문이죠. 들을 청자, 들을 문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처분을 내립니다. 그럼 아직 처분을 내리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사전이 되겠죠. 국회 입법권, 법을 만들어주는 거나 법은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 사전이고요. 물론 국회는 외부 통제가 되겠죠. 그 다음 국회 국정감사조사권, 기관들이 일을 쭉 하고 난 뒤에 이 일이 잘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니까 사후 통제가 될 것이고,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도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법원에서 검토하는 거니까 사후가 되겠죠. 국회 예산 심의권, 심의권이 예산 편성권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미리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럼 뭐가 된다? 사전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통제는 가, 나, 마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내부 통제, 외부 통제를 구별해야 되니까 다음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봅시다. 내부 통제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이 하는 거고, 외부 통제는 경찰이 아닌 쪽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행안부 소속이죠. 경찰 소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외부가 되겠죠. 그 다음 감사원도 역시나 경찰이 아니니까 외부가 되겠죠. 그 다음 청문감사관 제도는 너네가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이야기니까 내부 통제고요. 그 다음 경찰청장의 훈령권, 우리 앞쪽에 족식회 특강에서 이야기했다 그죠? 훈령은 관청끼리 내리는, 경찰 내부에서 내리는 거니까 얘는 내부 통제가 되는 거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 통제가 됩니다. 따라서 내부 통제는 두 가지가 되죠. 디귿과 리을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제가 경찰 통제에 관한 이야기 시작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두 문자는 지워도 된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두 문자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봤던 기준만 가지고서 쫙쫙 분류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두 문자 너무 많으면 나중에 이 부분이 어느 쪽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 학생들 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쌤, 이 두 문자 쌤 거예요? 모르죠, 저도. 저도 처음 듣는 두 문자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 개의 두 문자가 있고 여러 과목에서 두 문자가 나오다 보니 두 문자만 기억나고 어디서 뭘 적용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두 문자는 암기를 돕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수단에 불과한 거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시고, 두 문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한, 암기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그리고 사전 통제, 사후 통제,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까지 구별하는 방법 자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면 경찰 통제는 끝나게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꼭지점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